봄꽃이 만발한 대청호반을 걷습니다. 벚꽃길입니다. 사이사이 얼굴을 빼꼼히 내밀고 있는 노란 개나리와 꽃잎이 지고 있는 목련, 그리고 향기 짙은 매화. 이미 꽃의 향기는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계절이 오고 가는 길목에 서면 가끔 가슴이 허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유난히 내 삶에서 고마웠던 사람들이 문득 생각나곤 합니다. 지금 내가 있기까지 음지에서 양지처럼 나를 키워주신 분들입니다. 내 삶의 반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생각하며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 가슴에 담고 계실 겁니다. 그분을 위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주현미가 부릅니다. 윤중로 연가. 이 노래 들으며 여경의 문화산책 시작합니다. 흐드러진 벚꽃 바람에 휘날려 온 세상, 하얗게 물들인 4월의 그 밤, 당신과 단둘이서 꿈결 마냥 이 꽃길 속을 걸었었지. 꽃이 지는 날 그대는 떠나가고 내겐 아픔만 남겨두고 가버린 사람이여. 오늘도 눈처럼 휘휘 날린다. 이제는 추억이 된 사랑이야. 웃음소리 꿈결 마냥 내 가슴속을 적시는데, 꽃이 진다고 그대가 잊혀질까. 내겐 슬픔만 남겨놓은 야속한 사람이여. 오늘도 꽃비는 휘휘 날린다. 이제는 추억의 윤중로에서 이제는 추억이 된 사랑이야. 오늘도 봄 기온 가득 담은 따뜻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우리의 명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시는 박노해 시인의 시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입니다. 노동의 새벽, 박노해.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를 붓는다. 아, 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33그릇 짬밥으로 기름투성이 체력전을 전력을 다 짜내어 바둥치는
이 전쟁 같은 노동일을 오래 못 가도 끝내 못 가도 어쩔 수 없지. 탈출할 수만 있다면. 진이 빠져 헛개비 같은 29의 내 운명을 날아 빠질 수만 있다면,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죽음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 이 질긴 목숨을, 가난의 멍에를, 이 운명을 어쩔 수 없지. 늘어져진 육신에 또다시 다가올 내일의 노동을 위하여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를 붓는다. 소주보다 독한 깡다구를 오기를 분노와 슬픔을 붓는다. 어쩔 수 없는 이 절망의 벽을 기어코 깨뜨려 솟구칠 거칠은 땀방울 피눈물 속에 새근새근 숨쉬며 자라는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 우리들의 희망과 단결을 위해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잔을 돌리며 붓는다. 노동자의 햇새벽이 솟아오를 때까지. 박노해 시인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시를 많이 쓰셨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시가 아닐런지요.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는 많은 박해를 받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박노해라는 이름도 아마 그런 연유에서 만들어진 필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새벽 인력 시장에는 일자리 찾는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새벽같이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가 일을 마치고 가는 길에 한 잔씩 걸치는 쓴 소주 한 잔에 큰 위안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런 세대를 살아온 한 사람으로 이만큼 살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마음 아픈 사람들,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의 삶을 비판하지 말고 스스로 고독해하지 말고 내 안에 나를 다독이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마음이 쓰리다고 소주 한 잔으로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에 감사하고 내일을 위해 고마워하는 마음 가지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 하나 또 봅니다. 이성복 시인의 남해금산입니다. 남해금산, 이성복.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그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으로 들어갔네. 어느 여름비 많이 오고 그 여자 울면서 돌 속으로 떠나갔네. 떠나가는 그 여자 해와 달이 끌어주었네. 남해 금산 푸른 하늘가에 나 혼자 있네. 남해 금산 푸른 바닷물 속에 나 혼자 잠기네. 남해 금산, 이 산은 멀리 남해에 있는 금산인데요. 이 산은 유명한 사찰 보리암을 품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이 금산을 몇 번 찾았던 적이 있는데요. 산행을 겸한 사찰 탐방이었습니다. 그곳의 아슬한 풍경이 지금도 내 선합니다. 보리암 해수관음상 앞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일품입니다.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하며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했었지요. 우리나라 3대 관음도량 중에 한 곳인 이곳을 생각하며 시를 읽었습니다. 시 속에서 작가는 바닷속으로 잠긴다고 합니다. 마음이 무거운 일이 있을까요? 제가 금산 정상에 섰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그렇게 내 마음을 비워버렸던 겁니다. 그런 풍경 속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선은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떠나간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이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더욱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감정의 색깔을 생각하며 시를 감상했습니다. 자, 또 한편의 시를 읽어드립니다. 정희성 시인의 시 저문강에 삽을 씻고라는 시입니다. 저문강에 삽을 씻고, 정희성.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어서 쇳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삽은 삶이고 애환이고 고달픔입니다. 때론 아주 가끔 찾아오는 것이겠지만 사랑도 살짝 있을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낸 고달픔을 흘러가는 냇물에 씻어버립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발걸음엔 피곤함이 묻어 있습니다만 삽을 씻는 마음에는 가족을 위한 따스한 마음도 있을 것이지요. 삽을 씻는 모습을 그려보며 고독한 쓸쓸함을 느낍니다.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임영웅이 부릅니다. 사랑해요 그대를. 너무나 고마운 사람, 너무나 따뜻한 사람,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내 맘속에 그 사람. 나 그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런 당신 내 곁에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 그대는 나만의 사랑, 그대는 나만의 행복. 세월 가도 영원히 당신은 나만의 사랑.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해요 그대를.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당신은 내 사랑.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해요 그대를.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당신은 내 사랑. 그대는 나만의 사랑, 그대는 나만의 행복. 세월 가도 영원히 당신은 나만의 사랑.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해요 그대를.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당신은 내 사랑.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해요 그대를.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당신은 내 사랑.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유일하게 즐기는 오락 프로그램으로 트로트를 부르는 방송인데요. 지난번 언제 방송에서도 언급했던 적이 있다고 기억합니다.
숨은 노래 실력자들 참 많더라고요. 거기에 출연하는 많은 출연자들이 그런 방송이 없었으면 이름도 제대로 알릴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 참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출연해서 이름 석자 알리고 꿈꿨던 가수의 길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며 나도 모르게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놓고 발표할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는 응원합니다. 잘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만 출연하는 그런 방송은 아주 싫어합니다. 자, 쓸데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다음 들려드릴 시는 고은 시인의 시 문의 마을에 가서 들려드립니다. 문의 마을에 가서. 고은. 겨울 문의에 가서 보았다. 거기까지 닿은 길이 몇 갈래의 길과 가까스로 만나는 것을. 죽음은 죽을 만큼 길이 적막하기를 바란다. 마른 소리로 한 번씩 귀를 닫고 길들은 저마다 추운 쪽으로 뻗는구나. 그러나 삶은 길에서 돌아가 잠든 마을의 재를 날리고 문득 팔짱 끼어서 먼 산이 너무 가깝구나. 눈이여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 겨울 문외에 가서 보았다. 죽음이 삶을 껴안은 채 한 죽음을 받는 것을. 끝까지 사절하다가 죽음은 인기척을 듣고 저만큼 가서 뒤를 돌아다본다. 낡은 것은 낮아서 이 세상에 눈이 내리고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 겨울 문이여 눈이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 이 시에서 말하는 문의 마을이 내가 생각하는 그 문의 마을인지는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이곳 청원 문의 마을이 그곳입니다. 대청으로 마을이 문에 잠기고 부득이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고향이 그리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것이 바로 문의 마을입니다. 어쨌든 시 속에서 그곳이 어디라고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문의 마을을 생각해 봅니다. 그 마을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살던 마을이 물에 잠길 때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을 것입니다. 삶에 대한 지친 일상이 고향을 버려야 한다는 마음에 그 무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몇 배는 더 무거웠을 것을 생각하니 지금도 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곳 문의마을 문화재단지에 서면 검푸른 대청 우물거리 아스라이 펼쳐집니다. 문득 다시 가보고 싶어집니다. 자, 다음 시 또 하나 소개합니다.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 들려드립니다.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인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 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의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돌아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이 시를 읽으며 가슴에 금이 갔다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쉽기를 읽는데 왜 제 가슴이 사금팔이 베인 듯 가슴이 화끈거릴까요? 비둘기는 우리에게 평화를 상징하는 새로 기억합니다. 그래서인지 비둘기는 왠지 친근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서로 서먹한 마음속에 비둘기 한 마리 키우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는 비둘기 말입니다.
성북동 돌산에 평화가 찾아들듯 우리들 마음에도 사랑이 깃든 평안이 올 것입니다. 다음 시입니다. 신경림 시인의 목계장터 들려드립니다. 목계장터 신경림.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흥룡 흩어져 비 개인 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 하네. 백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흘의 나흘 찾아가 밥값은 파는 가을볕도 서러운 박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설이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려올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민물 세워 끌어넘는 토방 툇마루 석삼년에 한 이래쯤 천지로 변해 짐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목계는 제가 중학교 다니던 충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신경림 시인은 충주 출신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일찍부터 좋아하고 많은 시를 찾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를 들려드리게 되어 참 기분 좋습니다. 요즘 시골에 가면 전통장이 서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 제가 사는 곳도 전통시장이 서는 날이 있는데요. 4일과 9일이 장서는 날입니다. 장날 난전에 나가면 없는 게 없는 그런 풍경인데요. 이 시 속의 목계장터도 그와 같은 풍경을 생각나게 합니다. 시간이 허락하고 고향이 생각나는 날엔 장터에 나가보는 것도 좋겠지요. 무엇을 사고 팔지 않더라도 그저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입니다. 마음이 푸근해지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노래 듣습니다. 조항조 목포항, 홍지윤 사랑길 연속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목포항 부두에서 몇 번은 어린이만 사막도에 동백꽃 피면 잊지 말고 돌아오세요. 파도에 부서지는 뱃고동 소리 유달산 달도 밝은데 돌아와요 돌아와요 그 달빛 아래로 눈물에 아롱젖은 치맛자락 날리며 남군님 보고파 기다리네. 목포항 부두에서 파도에 부서지는 뱃고동 소리 유달산 달도 밝은데 돌아와요 돌아와요
달빛 아래로 눈물에 아롱쳐진 치맛자락 날리며 남군님 보고파 기다리네. 목포항 부두에서 목포항 부두에서 서로를 마주선 채로 함께 가는 사랑길 서로 손잡고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요. 어울리지도 않는 낯선 옷을 입고서 그동안 많이 울었을 거야. 낯선 길 깜깜해서 너무 두려워. 이제는 더 이상은 울지를 마요. 내가 꼭 안아줄게요. 사랑이란 꼭지점 사랑의 길 끝까지 꼭 내 손을 놓지 말아요. 많이 힘들었지요. 어울리지도 않는 낯선 옷을 입고서 그동안 많이 울었을 거야. 낯선 길 깜깜해서 너무 두려워. 이제는 더 이상은 울지를 마요. 내가 꼭 안아줄게요. 사랑이란 꼭지점 사랑의 길 끝까지 꼭 내 손을 놓지 말아요. 사랑이란 꼭지점 사랑의 길 끝까지 꼭 내 손을 놓지 말아요.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학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시를 읽으며 시를 감상하는 시간이 제일 평안합니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생각은 잠시 멈추어 두었습니다. 시는 나를 평안하게 다독이는 치료제입니다. 어릴 적부터 길가에 무심하게 앉아 작은 풀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꽃들과 눈맞춤으로 하루를 보내던 시간이 추억으로 살아납니다. 이제 주말이면 또 어디론가 바람처럼 떠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 편의 시 읽어봅니다. 박나연 시인의 서울에 사는 평강공주라는 시를 읽어드립니다. 서울에 사는 평강공주 박나연. 동짓달에도 치자꽃이 피는 신방에서 신혼일기를 쓴다. 없는 것이 많아 더욱 따뜻한 아랫목은 평강공주의 꽃밭 색색의 꽃씨를 모으던 흰 봉투 한 무더기 산동네의 맵찬 바람에 떨며 흩날리지만 봉할 수 없는 내용들이 밤이면 비에 젖어 울지만 이제 나는 산동네의 인정에 곱게 물든 한 그루 대추나무 밤마다 서로의 허물을 해진 사랑을 꿰맨다. 가끔 전기가 나가도 좋았다. 우리는 새벽녘 우리 낮은 창가엔 달빛이 원체로 걸려 있거나 별 두서넛이 다투어 빛나고 있었다. 전등의 촉수를 더 낮추어도 좋았을 우리의 사랑방에서 꽃씨 봉지랑 청색 포도랑 한 땀 한 땀 땀 흘려 깃고 있지만 우리 사랑 살아서 앞마당 대추나무에 뜨겁게 열리지만 장안에 앉은 맹의 저울은 꿈쩍도 않는다. 오직 혼수며 가문이며 비단 금침만 뒤우뚱거릴 뿐 공주의 뜻한 사랑은 서울의 산 1번지에 떠도는 옛날 이야기 그대 사랑할 옴달이 없으므로 더더욱. 서울에 사는 평강공주. 우리가 기억하는 평강공주는 아주 영리하고 착하고 그리고 강단 있는 공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온달이라는 남자를 사랑하고 그 힘으로 한나라의 장수로 거듭나게 한 평강공주의 일화는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중에 하나죠. 이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평강공주는 그런 공주의 모습을 빗대어 그려본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그 시대에 온달은 없지만 평강이 꾸며놓은 듯한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다음 시를 봅니다. 서정윤 시인의 시 소망의 시 1입니다. 소망의 시 1. 서정윤. 하늘처럼 맑은 사람이 되고 싶다. 햇살같이 가벼운 몸으로 맑은 하늘을 거닐며 바람처럼 살고 싶다. 언제 어디서나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는 바람의 뒷모습이고 싶다. 하늘을 보며 땅을 보며 그리고 살고 싶다. 길 위에 떠있는 하늘, 어디엔가 그리운 얼굴이 숨어 있다. 깃털처럼 가볍게 만나는 신의 모습이 인간의 소리들로 지쳐 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앞세우고 알타이 산맥을 넘어 약속의 땅에 동굴을 파던 때부터 끈질기게 이어져오던 사랑의 땅. 눈물의 땅에서 이제는 바다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싶다. 맑은 눈으로 이 땅을 지켜야지. 시를 읽으며 마음이 하얗게 정화되는 기분을 느낍니다.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하고 싶은 시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혼탁해진 세상을 말끔하게 치유하고 싶은 것일까요? 지친 세상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소망뿐이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먼 미래를 위한 큰 소망이 있고요. 당장 필요로 하는 눈앞에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위하여 꿈을 꿀까요? 잠시 내 안에 그 꿈을 들여다봅니다. 다음 시 하나 또 소개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시는 제가 쓴 시인데요. 첫 번째 시집 남겨진 사랑을 위하여에 실었던 시 중에 한 편입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기용. 하얀 포말이 부서지는 겨울바다. 올겨울 무척이나 그리워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에 온몸을 맡기고 모래 언덕에 누워 밤하늘을 보고 싶었습니다. 점점이 박혀있는 밤하늘 별을 보며 당신과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멀리로 반짝이는 등대 불빛에 헤매이는 내 가슴을 맡기고 싶었습니다. 그 불빛을 이정표 삼아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더 아플까봐 그러지 못했습니다. 갈매기 노랫소리를 듣고 싶었고 소라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가물거리는 백고동 소리가 내 마음을 두드리면 무언가 쫓기듯 살아온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것 같아 그러지 못했습니다. 따스한 봄볕에 새롭게 꿈틀거리는 그 마음이 아픔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가슴에 안고 품고 살고 있는데요. 한창 때 내게 주어진 시절이 평탄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방황을 하며 그리움으로 썼던 시인데요. 그것을 다시 이렇게 찾아 읽어보는 그 마음도 참 위로 삼아 다시 읽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우리나라 명시들은 다소 생소한 이름도 있었지만 그 시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함을 나누어 주던 시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시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시인으로 등단하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창 시를 쓰며 시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키우던 때는 신춘문예를 통해 문단에 데뷔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중학교 동창 몇몇이 그렇게 신춘문예 문을 두드리며 젊은 시절을 보내기도 했더라고요. 그 시절 시대의 아픔을 시를 쓰며 고뇌하던 친구도 있습니다. 지금은 목회자로 활동하는 내 친구 조도경 시인이 그렇고요. 일찍이 충주에서 문단을 이끌던 고찬재 친구가 그렇습니다. 이제 봄이 깊었습니다. 복사꽃이 피고 백꽃이 피면 진짜 봄이 온 거지요. 그 꽃들이 들려주는 무언의 가르침을 오늘도 되새김질합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 꽃을 보는 눈길과 마음이 꽃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윤신혜가 부릅니다. 천년. 마주보는 기쁨 하나로 나이가 도 좋겠네. 태산 같은 믿음 하나로 다리가 도 어깨에 내린 한 줄기 빛일지라도 그저 발끝에 머문 그림자뿐일지라도 님이여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학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남은 시간에는 앞에 소개해드린 제 시에 이어서 제가 쓴 시 몇 편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치매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치매, 여기용. 가끔 요양원에 들러본다. 거기서 지워지지 않는 삶의 흔적을 본다. 기억과 기억이 이어지지 않고 어느 한편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 파편만 남은 모서리를 부둥켜 하는 모습. 눈물을 아끼지 못하고 얼굴을 떨군다. 눈물샘은 슬픈 일에도 기쁜 일에도 자극을 받는다. 어쩌다 흐르는 눈물이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게 되었을 즈음 캄캄한 밤 나 여기 있다 소리쳐 부르는 애절함 가득한 눈으로 보내는 대꾸에도 내 맘속에 투명한 뼈에 실금이 가는 것 같다. 입을 닫았다. 그리고 귀를 열었다. 재생산되지 못하는 기억에 이름을 붙였다. 치매. 어머니가 계시는 요양원을 가끔 갑니다. 어쩌면 우리의 먼 미래의 모습이 그렇게 변하겠지요. 하나씩 지워져가는 기억을 되살릴 기운도 없이 그렇게 말입니다. 거기서 보는 많은 어르신들의 그런 멍한 초점 잃은 시선들을 보며 썼던 시입니다. 다행히 저희 어머니는 아직 건강하십니다. 그래도 초라하게 늙어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립니다. 요양원의 어르신들이 모습을 보며 그분들이 지켜온 세월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의 시를 소개합니다. 거울이라는 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거울, 여기용. 현관 맞은편 벽에 나하고 똑같은 녀석이 서 있다. 머릿속 다락방 구석에서 먼지 쌓인 식구절 몇 개 끄집어내어 들었다 놨다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본다. 언제적 이야기인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는다. 한숨을 토해내고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의 흥얼거림을 들으며 돌아보니 그 녀석도 돌아본다. 멋쩍게 웃는다. 12월의 태양이 보내준 햇살을 손으로 퍼담아 얼굴에 문지른다. 싸늘하지만 행여 잊었던 시절 이야기 떠올려볼까 창문에 매달려 손짓한다. 햇살은 슬그머니 물러나 현관 근처에서 아는 체한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본다. 주름살 가득한 초라한 얼굴이 그 속에 있다. 북적거리는 세상과 달리 거울 속 나는 나를 노려보고 있다.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겉모습만 보는 건데도 어떨 때는 내 모습에 내가 놀라기도 합니다. 낯선 나의 모습을 볼 때 그 서먹함이란 참 이상하더라고요. 자, 또 다른 시 하나 더 볼까요? 대화라고 하는 시인데요. 무심하게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지 대화의 중요함을 생각하며 썼던 시입니다. 대화, 여기용. 따뜻하다. 할아버지 계시던 방 화롯불처럼. 그래야 한다. 적막한 공간에 소복소복 쌓이는 눈같이 아름답게 휘날리는 이야기꽃. 기억을 더듬고 가슴을 두드리는 눈빛이 곱다. 따뜻한 대화는 공감을 부른다. 내가 너이고 내가 나이듯 연습도 없이 무대에 올려진 연극처럼 자연스럽게 빈방에 가득하다. 죽은 듯 했던 화롯불 식어버린 재 속에서 여전히 뜨거운 불씨를 끌어안고 있었다. 서리낀 아침을 맞아 다시 그 온기에 희망을 얹어본다. 희망은 꺼졌다 살아나기를 반복한다. 스스로 혹은 관심을 잉태한 대화 속에서 식었다고 생각했던 가슴에 불씨를 키워본다. 네, 아름다운 대화는 사랑을 만들고 사랑스러운 대화는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대화의 중요성을 잊고 삽니다. 그냥 입으로 나오는 대로 떠들면 그것이 대화인 줄 알지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내게 힘을 주고 상대방에게 행복감을 주는 대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이렇게 우리의 명시를 소개하고 제 시를 소개하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고 시쓰기에 관심이 가시는 애청자님이 계시면 노트 펼치시고 한 번씩 써보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시가 될까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한번 써보세요. 그냥 무작정 한번 써보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 강의 나가서 아이들에게 시쓰기를 가르치고 현장에서 써보라고 숙제를 주면 제법 시처럼 써냅니다. 그것을 함께 공유하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박수치고 응원하며 그 마음을 응원했었죠. 그 시간이 무척 즐겁고 행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여러분들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김종환이 부른 100년의 약속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선택한 사랑의 끈에 나의 청춘을 묶었다. 당신께 드려야 할 손에 꼭 쥔 사랑을 이제서야 보낸다. 내 가슴에 못질을 하는 현실의 무게 속에도 우리가 잡은 사랑의 향기 속에 눈물도 이젠 끝났다. 세상이 힘들 때 너를 만나 잘해주지도 못하고 사는 게 바빠서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못했다. 100년도 우린 살지 못하고 언젠간 헤어지지만 세상이 끝나도